은의 핵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보면 옛날 성자들이 다 은의 핵을 소유해서 그것이 핵을 소유해서 전하면 끊이지 않고 계속 몇천 년이고 내려간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도 은의 핵을 소유해서 그 우리가 정산종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 그게 끝난 다음에 우리가 공도주의를 실천해서 공도의 주인이 되자. 이게 이제 새로운 과제가 된 거예요. 공도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좋아지려면 우리 가정이 좋아져야 되고, 가정이 좋아지려면 이 사회가 좋아져야 되고, 사회가 좋아지려면 국가가 좋아져야 되고, 국가가 좋아지려면 세계가 좋아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좋아지려면 세계가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공도주의예요. 응? 그게 공의 원리를 따라서 공도주의를 하는 게 자신의 이익을 벗어나서 이 참 모든 세계와 인류와 사상을 위해서 공도에 헌신하는 걸 공도주의라고 한다. 이거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공도의 주인이라고 해요. 그 나서서 사는 사람은 공도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이 일상수행요법의 결론이란 말이죠. 결론.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까지 얘기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신분의성으로 참 우리가 마음에 용기를 얻고 감사 생활을 하고 은혜 핵을 소유하고 공도주의를 실천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실력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끌어가지. 아무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그 실력으로서 자기 능력으로서 세상에 하는 것이지 이게 마음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실력이 있어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 공부를 해갖고 다른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실력도 그것도 실력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응? 어떤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의 자지력도 실력이라. 오늘은 이 자력은 무한동력이라는 이 자력 양성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이제 보통 몸불기 마음 공부해서 이거는 잘 안 하고 마음에 사막 공부만 많이 하고 감사 생활만 하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력은 무한동력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서 최고 경지까지 이제 불지까지 올라가려면 자력양성이에요. 자력양성 안 하면 절대로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자력양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또 지난번 같이 현대 위기는 무엇이냐? 현대 위기 중에 이 세상에 병이 들었는데 어떤 병이 이게 중하냐 하면 의뢰의 병이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게 의뢰의 병. 자기 힘으로 안 살고 부정당하게 의뢰해서 사는 사람. 이게 요것이 큰 문제란 말이에요. 이 의뢰병이란 것이 큰 문제다. 이게 왜 그러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응? 그 이게 이제 타력생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지구상에도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잖아요. 후진국이 참 이게 기아라도 굶어 죽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요. 유엔이 도와주고. 근데 그때만 하고 도와주고 그다음에 끝이요. 그다음에 또 일어나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생각이 없고 남한테 도움만 받아서 일어나려니까 이게 그 도움이 끝나면 또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간에 자기 힘으로써 이 생존해갖고 경제를 부강시키고 실력을 기르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가난한 나라에다가 물자를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신을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 혼자 일어나도록 가르치는 게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교육. 근데 교육은 안 하고 물자만 대주면 그거는 한 번 대주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최고 가난한 국가였어요. 우리가 12살 때 국민소득 1인당 80불이었어요. 80불. 지금 3만 5천 불이에요. 어떻게 몇백 배가 된 거예요? 80불.
400배가 됐잖아요. 400배가 됐어요. 그 이제 70년 아니요. 60년 동안에 400배가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자력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교육을 시켰어요. 부모들이 그냥 죽으라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막 과외를 시키고 뭐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갖고 그 교육의 결과로 이제 스스로 일어나려는 자력심을 갖고 해서 이게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가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세 번째예요. 세 번째. 토요타, 폭스바겐 다음에 세 번째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학 나오고 1980년 되면 지금 뭐 80년, 60년 전인가? 80년 되면 지금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엔진을 못 만들었어요. 엔진을 못 만들었어요. 전부 일본 엔진 사다가 허니라는 자동차 일본 엔진 사다가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엔진을 만드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걸 연구하고 막 실패하고 실패해서 한 4, 5년 만에 한번 엔진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서 지금은 우리나라 자동차 엔진은 세계에서 첫 번째는 안 돼, 두 번째는. 어? 벤츠 엔진 최고 좋고요. 뭐 도요타 엔진도 좋고, 그 다음 정도는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노력한 이게 자력 양상. 우리가 미래세상에서 뭐 은혜의 핵을 소유하든지 여러 가지 감화를 시키든지 혹은 아니면 여러 가지 이 공도 사업을 하더라도 자력을 길러야 돼. 근데 이 의뢰 내 힘을 안 하고 남한테 의뢰하려는 것이 그게 병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는 대현이는 남한테 의뢰하려고는 안 하죠. 자력이 아주 자력 양성 잘. 이게 자력 양성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이거 어떻게 그거를 자력 양성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의뢰병을 고치려면 자력 생활하는 도를 기르자. 예, 자력 생활하는 도를 기르자. 그렇군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해야 되는데 남이 자꾸 해주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어, 근데 이 바쁘다. 몸이 약하면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자력, 타력에 의지하는데 내 몸이 있을 때는 자기가 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이게 일상적 유법이었죠. 근데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실행하기 참 어렵다. 실행하기 어렵다. 나도 이게 나이가 먹고 있다고 뭐 자꾸 뭘 해줘. 뭐 청소도 해주고 막 그런데 그럴 거 없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데 자꾸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자. 자력을 양성시키면 무엇이 됐냐? 인권이 평등된다. 자력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인권 평등이 안 돼요. 이거 선진국 사람이 이 허진국을 자꾸 무시를 해. 자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또 이게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인권이 평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식민지가 됐을 때 인권이 평등하지 않대. 우리나라 권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로 중요한 게 인권 평등이에요. 사람의 권리가 평등해야 돼요. 옛날에는 남녀가 평등하지 않아요. 여성은 투표권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이게 지금은 인권 평등으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 뭐냐면 여성에게도 교육을 시켜라. 우리나라가 여성에게 교육시킨 게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교육은 했어도 남성이 한 반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고등학교, 대학교로 올라가는 게 남성 그렇게 지금은 거의 동수로 동수로 하게 된다. 자력을 양성시켜야 인권 평등을 당기자. 우리 목적은 이 세계 인류의 자력을 양성시켜서 세계 인류의 인권을 평등시키자. 그게 공도주의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인류의 인권을 평등시키자. 이게. 그러려면 오늘 하루를 할 때 자력 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이걸 항상 반성해야 돼. 자력 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오늘을도 내 힘으로 살았는가 빚을 지고 살았는가 요거를 반성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자력 양성을 왜 하느냐? 그러면 자력을 양성해야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다. 자력이 없으면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가 없어요. 저거 얘기하면 부모님이 노쇠하면 자식이 봉양을 해야 되잖아요. 응? 그런데 자식이 자력이 없으면 부모님을 봉양할 수가 없어.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가 없어. 내가 이제 이때까지 자라났으면 국가를 위해서 뭐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의 발전을 해줘야 되는데 내 자리가 없으면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길렀으면 자식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자력이 없으면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을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예, 자력이 없으면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없다. 예. 그런데 자력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력이 없는 사람 세 가지. 어린이 또 어린이는 자력이 없어 뭐 자기 일을 못해요. 아직 뭐 성인이 되니까 또 누가 있어. 너무 노쇠한 사람도 일을 못하죠. 또 못한다. 자리가 없는 사람. 장애만 있는 사람 자리가 없네. 병 있는 사람이, 병 있으면 감기 들려도 자리가 없다. 어? 병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한대. 병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로 자리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가난하면서 병든. 그리고 병도 지 돈을 못 낳고, 타인이 이름. 여기 자력이 최고로 없는 사람은 빈병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 경전에도 빈병인을 돕는 게 가장 공덕이 크다고 그랬거든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력이 없는 어린이가 되든지 노원한 늙은이가 되든지 어찌할 수 없는 병든이가 되든지 하면 이거니와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힘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력이 없는 이게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또 그래도 남잖아요. 그러면 자력 없는 내가 의무는 아니야. 내 부모는 아니야. 그렇지만 자력 없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그걸 왜 돕자는 거예요. 어? 이 장애인을 왜 돕자. 이- 여기 보면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여 그랬거든요. 삼아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공부 삼아. 삼아라는 게 우리 한글로 무슨 뜻일까요? 한국어과. 어, 받아들입니다. 조금은. 그러면 저기 간호학과가 더 잘하는데 삼아 공부 삼다 어떻게 그러면 양자 삼다 그런 말이 있죠. 양아들 삼다 그 무슨 소리일까? 전안 들어보거든요. 예? 삼다라는 말은 나하고 관계없는 것을 관계 있게 만들다. 삼다라는 거는 양아들 삼는 거는 나하고 아들이 아니요. 근데 내 아들하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관계 없는 걸 관계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을 공부 삼아. 내가 나한테 공부 하기 싫어. 자력 양성하기 싫어. 그냥 놀고 싶어. 근데 삼아 그러면 공부 삼아 그러면 공부와 관계를 시키는 거야. 그랬더니 억지로 하는 거야. 야, 공부 삼아. 하기 싫어도 공부 삼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력을 공부 삼아 양성하는 게 그냥 뭐 그냥 놀고 싶지 그냥 자력 양성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 자식으로서 국민으로서 또는 어떤 회사원으로서 그 회사를 위해서 또 일을 자기 의무와 책임 아니에요. 자기가 뭐 월라도 이제 여라는 게 아니라 자기 힘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사람, 아까 말했대. 어린이, 노약자, 병든이. 그다 말고도 또 뭐 불구자, 뭐 더 아주 많잖아요. 그것도 아주 극히 가난한 사람이 있어. 어떻게 재기 불능한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혼자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걸 다 이게 도와주자. 근데 우리나라만 할 게 아니라, 이 우리
한, 100분의 1인가? 10분의 1인가를 60조인가 뭐 얼마 쓴대요. 그리고 600조가 우리 계산인데 60조인가 얼마를 쓴다는데, 어, 졸업하는 학과 어, 그 한국문화학과가 어, 토익학을 있습니다. 어, 토익학을 통해서 어. 그 다른 나라의 한국어를 가르쳐줘요. 아, 그럴 때 그게 세종학당이라는 거야. 거기까지 나온다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잘하고 있다니까. 외국을 널리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 물론 선진국이 다 해요. 다 선진국마다 있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그 남나라 도와주는 게 선진국형으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할 때 외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어릴 때는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먹고 살 게 없었으니까 어,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는데 미국에서 분유가 원조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끓여갖고 우유를 끓여.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가더니 한 컵씩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맛있는지 몰라요, 우유가. 요새는 우유 잘 안 먹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릴 때는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 우유 주면 엄청 먹고 이 옥수수 가루가 또 원료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걸 죽을 끓여. 그럼 전십 대가 되면 가서 이제 그럼 그거 다 먹을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도시락을 반쯤 안 갖고 와. 그러면 그 죽을 먹는다니까. 그렇게 해갖고 살았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다 잊어먹었어요,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도 이제 힘이 생기면 힘 미치는 대로 다른 나라를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도와주는 거는, 그게 물질로 도와주는, 이 차려 양성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 어? 대현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물질 도와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무슨 교육을 해요? 대비하는 거. 어? 신기한 아니, 그거보다 태삼 교육을 해야지. 태삼 교육.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부터 가르치는 게 종교니까 처음에는 이 태삼운동 종교 같질 않잖아요. 태삼운동 가르치면 자력양성해가지고 뭐 공도자 숭배하고 이런 거 쭉 가르치면 그 속에 이제 교리가 들었잖아요. 그 하다가 이제 되면 그러니까 태삼운동을 좀 가르치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해? 괜찮은 것 같아요, 나. 물질 도와주는 것보다 태삼운동 가르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 막, 인정했다, 괜찮다. 영기는 어떻게 생각해? 다른 나라에다가 물질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 자력으로 살라 이거야. 공덕을 준비해라. 감사생활 해라.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근데 직접 원불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냥 공견하게 세상교육을 먼저 시키면 어떨까? 응? 맞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세계로 나가서 태상운동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러시아 가서 좀 태상운동을 해요. 이게 처음부터 물격하면 좀 안 되면 그냥 다, 몸살 줄 막 가르치면 그게 원물견지 대상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보자, 이거. 시대라겠다, 실력 시대. 한때 역사가 어두울 때는 힘이 센 사람이 제일인 완력 시대가 있다. 힘센 사람이 무조건 막 사람 중에 힘센 사람 최고예요. 근데 조금 가니까 이제 그게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귀족 시대가 왔어요. 양반 이게 귀족과 평민이 차이별이 있다. 좀 이게 없어지니까 학벌 시대 이제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갖고 이게다. 마지막 이제 실력 시대로 간다. 실력으로 간다. 이게 보면 나도 이제 과거에 이제 외국하고 학교 같은 걸 많이 해야 되는
차별을 해요. 은근히 차별을 해요. 겉으로는 안 차별해도. 차별을 하는데, 단지 실력 있는 사람은 차별 안 해요. 학문이 자기보다 월등한 사람, 절대로 후진국에게 차별 안 해. 그거는 참 잘 돼 있어. 그래서 흑인이라도요, 실력이 월등하게 좋으면 절대 차별 안 해요. 이 농구를 잘한다든지, 마이클 조던 알아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농구를 잘하는지 기가 막혀요, 저거. 꼭 어떻게 되냐면요. 80대 79, 1점을 지고 있어. 응? 1점 지고 있는데 2초가 남아. 근데 딱 집어야면 2점 딱 들어가고, 딱. 그래도 1점 이겨갖고 우승을 하는데, 그렇게 갖고 우승을 몇 번을 했대요. 근데 내가 봐도 못신 것 같아. 그냥 딱 던지면 딱 들어가. 그게 실력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도, 미국에서는 아무도 흑인이라고 안 그래. 어, 그 실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는 실력 시대가 오고 있다. 경쟁 시대가 오고 실력 시대가 있다. 다른 사람은 뛰어가는데 혼자 걸어갈 수 없다. 우리는 조리상으로 실력이 뭐냐? 자력이다. 자력이 실력이다. 자력을 갖추라 이거죠. 자력을 갖추라. 그러면 원주에는 자력이 뭘까요? 한국어를 해갖고 잘 가르쳐야죠. 능란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보니까 아직까지 누구야? 원은혜만큼 못하는 것 같아. 원은혜는 능란하고 막 논문도 쓰고 막 처음에는 논문 쓰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돼. 막 왔다 갔다 하더니 그냥 꽝꽝꽝꽝 하더니 2, 3년 있더니 막 논문을 잘 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논문 쓸 줄 알아야 된다니까. 다 그냥 말하는 거하고 논문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꿈도 막 한국어로 끝나요. 아,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 이 한국말이 될 것 같아요. 바둑도 뜬다고. 그러면 자력이란 무엇이냐 하면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 차림력. 세 가지예요.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건강한 거예요. 경제 자립력. 세 가지가 갖춘 거예요. 뭐 경제 자립력 없으면 그 자력이 아니에요. 세 가지를 갖추라 이겠죠. 응?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정신의 자주력. 정신의 자주력인데, 정신의 자주력이라는 건이 자주력. 재생명리의 색성형 위쪽과 위 경계가 흔들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중심이 딱 잡아 있는 게 정신의 자주력. 명구 취사력 3대력이 되는데, 그거 이외에도 내가 스스로 쓰려고 하는 자주력이 있어야 한다. 수양연구 취사력 속에 자주력이 있어야 한다. 그건 뭐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 재생명리에 끌리지 않. 그런데 정신의 자주력이 없고 두 가지 육신의 자활력과 경제 자립력만 있으면 이게 재생명리의 경계 속에 죽어 있으면 싹 돌아가고 마음이 그냥 딱 경계 뺏겨 버린단 말이에요. 네, 정신에 자주력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갖다 더라도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주인 행세에서 자기가 스스로를 이끌고 간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난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학문을 할 때는 석사를 할 때는 대개 학문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석사를. 아니요, 아니요, 학사. 근데 석사는 뭐냐면 연구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못해요. 지도 교수의 지도를 받아서 연구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박사가 되면 자기 혼자 연구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학사는 그냥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학문 분야를 대략 알아. 근데 이거는 연구력은 없어. 근데 석사는 연구력이 생기는데 지도 교수 지도를 받으면 다. 그렇지. 박사학위를 끝나고 나면은 자기 혼자 이게 자력이 생겨요. 연구 분야에 자력이 생기는 건 박사가 됩니다. 이거 그 밑에는 조금 반쯤 자력이고 석사는 지식은 있어 연구력은 없어. 그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자꾸 문명이 발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게 이 석사까지 학문을 하려면
석사까지 해야 되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처음에는 다른 사람, 위 사람 지도를 받아서 막 하잖아요. 그건 학사 출신이고 석사 출신이고, 내중에는 남 지도 안 하고 지 혼자를 막 하면 이게 박사급이랍니다. 어느 사회 가도 그렇게 능력이 생기는 것이 그게 자력이라 이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자주력이 있으면 자주력의 가장 큰 힘은 자력도 자력으로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이 지도가 수간호사가 되면 막 탁 부려갖고 내 임처럼 뜨는 거야. 그러려면 시간 거리 오래 걸리죠. 잃어버리는 큰딸. 부려먹을 적으로. 그렇긴 그렇다. 어, 나는데요. 어, 대통령 불집중에서 어. 그 희노애락을 그 부처님처럼 수영한다 그 말씀. 아이, 그러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희로애락의 감정이 뭐냐면, 이게 끌리지 않을 정도예요. 보살은 끌리지 않아요. 이제 그전에는 막 화를 함부로 못 내. 어떻게 돼요? 참, 이 세상에 은혜를 납쓰는 거예요. 그것이 희로애락을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표는 뭐예요? 보살의 부처예요. 우리들이. 이게 다 하는 건 보살이, 희로애락을 자유하는 건 박사급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제일 뒤에 이름이 뭐더라? 수명, 어? 수명, 수명. 희로애락을 끌리지 않는 거하고, 그렇지, 그렇지. 자유하는 거하고, 어떻게 그거 한번 해볼래? 자유를 하는 거 해볼래요? 어? 한번 자유라고, 자유를 한다고, 화 안 낼 때 화를 내갖고, 뭐 세상이 시끄럽게 되고, 이렇게. 73세까지 살았어. 근데 70이 넘으니까, 하고 싶은데, 그 맘대로라도, 그렇게 했대요. 근데 70이 되니까, 딱딱 들어맞아. 공자님도 화가 확 나고, 엄청 화내는 게 많았대요. 제자가 가서 열심히 길러갖고 그 주인이 세금을 많이 걷어버렸어, 국민들한테. 근데 그 앞장서서 걷어버렸어. 그래갖고 그 백성들을 돈을 갖다 주인을 부드럽게 하니까 화가 엄청나게 났고, 저거는 내 제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가서 막 내버려도 좋다. 막 그렇게 화를 낸 거야. 그래도 그게 딱 맞아. 절대 맞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렇게 화를 안 내면 그거 어떡하고 있어요. 딱 공자님 그렇게 그 부당한 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갖고 화를 냈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그냥 지나가면 끝이요. 또 화가 없어져요. 완전한 자력을 갖추게 되면 철주의 중심이여 석벽의 외문이 된다. 철, 그래도 안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과거로부터 이렇게 보면 그런 순역 경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역사상에 탁 나와요. 근데 거기에 흔들려 갖고 대의를 잃은 사람도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다 내중에 성자로 충망을 받고 좋잖아요. 우리가 이게 실력이란 말이에요, 실력. 그러면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 교육을 시켜요. 교육. 교육을 받아야 돼요.
경제력도 교육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가정사회과 세계 의무와 책임을 같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자주력을 세워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자력을 세움과 동시에 다른 사람도 자력을 세게 해서 가정사회과 세계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주력을 세우게 되면 인권이 평등한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 목적은 아니라 전부 자력 양성을 해서 인권 평등하게 만든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게 병든 사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거는 할 수 없죠. 나의 노인이 되면 어떻게 그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공도자 숭배를 통해서 그런 노인도 이렇게 해주게 이런 것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 교단도 자력 양성해야 한다. 자력 양성 체제를 해서 유문역 공부를 하자. 그 우리가 뭐냐면 원불교 대공장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게 자력 양성하려는 그렇게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자력을 양성하여야 남녀 차별과 인권 차별이 없어지고 인권이 평등해지는데 자력은 인격이요 권리요 행복이요 건설이요 건강이다. 자력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 자립력을 갖춘 후에야 완전 먹으라는 평등 세계가 된다. 예? 위인일수록 자력을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있다. 오늘도 내가 빚지고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럼 실제적으로 자력 양성은 어떻게 하냐? 성을 시키는 일, 하루 생활을 통해서 이거 한 번만 읽고 더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정신의 자주력과 유신의 자활력과 경제의 자립력을 세워나가자. 아침은 수양 정진의 시간이다. 마음의 때를 비우는 성공부를 계속하여 나날이 새 정신을 기를 일. 을 밝히는 조리 청소로 나날이 새 환경을 가꿀 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이 마음과 환경을 깨끗이 하는 동시에 하루 생활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정비할 일. 그러니까 이 원물교의 표준 생활이에요. 이 앞으로 전 인류의 표준 생활이 돼요. 이 사람의 표준 생활이에요. 아침은 수양 정진식.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음의 때를 벗기는 선 공부를 계속해서 나날이 새 정신을 기르래. 새 마음을 기르단 말이에요. 선 공부를 하란 말이니 시간이야 뭐 10분 해도 좋고 1시간 해도 좋고 그건 경우에 따라 5분 해도 좋고 이렇게 하라. 도량을 맑히는 조기 청소로 새 환경을 청소를 하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기본으로 돼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이 마음과 환경을 깨끗이 하는 동시에 하루 생활을 계획해서 생길 일. 그 다음 낮은 같은 노력의 시간이다. 지루하게 활동하고 감사하고 나면 나날이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개척할 일. 돈, 일심, 이 각자는 생산적인 활동과 건강저축으로 나날이 여유 있는 생활을 개척할 일. 낭비는 빈곤을 낳고 생산은 부강을 낳으며 보호는 복덕의 길이 열리고 배움은 재앙의 길이 열린다. 그래서 낮에는 부지런히 활동해서 감사 보은, 그래서 은혜를 보은하고, 해서 정의가 서로 다정해진 정의잖아요.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건축한다. 이렇게 돼. 일심보은 보은 일심. 자, 그럼 낮은 일심보은 보은 일심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생산적 활동과 근검저축으로 생산하되 저축하고 낭비하지 않고 나날이 여유 있는 생활을 경제적 이 자립력을 길러나가자 이거. 낭비는 빈곤을 낳고 생산은 부관을 낳으며 보호는 복덕의 길이 열리고 배은은 재앙의 길이 열린다. 요게 두 번째 낮은 작은 열심히 하되 근검저축하고 경제적으로 감사 보훈하고 이렇게 하자. 이 저녁은 뭐예요? 의 제목을 점검하여 작업을 진심으로 참여하고 선업은 날로 더욱 힘쓰기로 서원할 일. 이 하루의 수지를 대조하여 비치지 않고 넉넉한 자립생활을 날로 더욱 개척하기로 서원할 일. 하루 일과를 잠자리에 들 것. 하고
새가 정세나라 새세계 세상 이룩하자. 저녁은 참회 반성이란 말이에요. 첫째, 내가 이게 몸과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해친 일이 없었는가? 이게 참여한 죄업. 하루의 죄업을 참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수지대조. 그날 이 지불한 걸 다 적어요. 수입도 다 적고 해서 이게 수입은 적은데 지출은 많이 했는데 이걸 대조를 하란 말이에요. 이건 꼭 저녁에는 가계부를 적어야 돼. 가계부 적어야 한죠. 중학생 때까지. 자, 어, 어, 알아서 입력되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그게 5분도 안 걸려요. 그냥. 근데, 그러고 영수증을 꼭 받아갖고, 차근차근 모아. 나는 그냥 쓴 것 같은데, 영수증을 보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영수증을 보고 기억을 해서, 여기다 노트에다가, 이렇게. 우리 일기장에는 그게 계속 하면 무슨 일이 있냐면, 금감하게 돼요. 왜냐면, 자기가 한 달간 쓴 게 다 보여. 뭐, 근데 여기다 안 써도 될 거 썼네 이런 생각이 나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안 쓰게 돼. 그래서 이게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안 써도 된 거 뭐 1,000원을 썼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1,000원 때문에 딴 돈이 막 큰 돈이 막 새 나가는 그 구멍으로. 그래서 이게 보면 쓸데없는 거는 1,000원이라도 아끼는 버릇을 해서 이건 잘못했다. 이건 다음에 하지 말자 이렇게 해갖고 큰 1,000원, 500원이라도 안 쓸 거는 철저하게 안 써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그 1,000원, 2,000원 아끼다 보면 나중에 그게 큰 돈이 모이는 거예요. 막 이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이 12월이 돼갖고 새삼에서 지출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지를 해주 자립생활 하라. 그래서 새 마음 새 몸 새 생활로 세상이며 새가정 새나라 새세계 세상 이룩하자. 이 새생활의 일과를 우리가 실천해 이것이 전 세계에 그게 우리 목적한 바람 이렇게 할 수. 이거는 이제 다음에 시간 내면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